세상은 넓고 볼 것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은 넓다 손민아입니다. 김영철 씨. 김영철 씨는 지금의 김영철 씨가 있기까지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 큰 영향을 줬던 인생의 절반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인생의 절반? 네.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그래요? 네, 저는 네. 그분한테 모든 게 절반이에요. 네? 유머 감각도 절반, 센스도 절반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저희 어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영철아. 그렇지만 긍정 가지고 안 된다. 초를 하나 더 뿌려라. 초긍정으로 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그러셨군요. 가장 인생의 절반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저희 어머님이시죠.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김영철 씨가 또 개그맨으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개그 감각도 절반. 네, 인생의 절반이라는 거,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소중하고 또 그만큼 특별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근데 그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면요. 네. 세상의 절반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대요. 그런 곳이 있어요? 네. 오. 오늘 우리가 여행하게 될 곳입니다. 맞죠? 네, 제가 여행했었던 이란의 이스파한의 도시입니다. 이스파한이라는 나라의 말이 이스파한이라는 말이 네. 세상의 절반이라는 뜻이래요. 말 자체가요? 예, 네. 17세기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로 이 당시의 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으로 페르시아 최고의 왕궁과 그다음에 성전들을 지었다고 하죠. 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길래 세상의 절반이라는 도시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페르시아 문명을 찾아가는 두 번째 시간, 페르시아인들이 세상의 절반이라 부르며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란의 이스파한으로 함께 가보시죠. 황량한 사막을 달려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이스파한으로 향했습니다. 도시에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볼레 하주, 그러니까 하주라는 이름의 2층식 다리였습니다. 저기서 미끄럼도 타네요. 네, 완전 시민들의 놀이터예요. 네. 다리 아래 그늘에서는 노인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요. 여기 다들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군요. 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2층으로 지나다니는데 예전에는 여기가 왕들이 연회를 베푸는 테라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아주 시원하네요. 그렇죠? 이스파한 도시를 가로지르는 자얀대강은 사막의 오아시스이자 페르시아 문명을 살찌운 젖줄과도 같습니다. 400년 가까이 된 하주다리 2층에는 회랑도 있고 타일 장식은 푸른 빛으로 선명했는데요. 당시에 다리를 만들었던 인부들은 저렇게 돌에 표시를 해서 자기가 일한 양만큼 수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처음 알게 된 사실이네요. 그리고 일한 남성들은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아빠들이 퇴근하고 가족과 놀아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아버님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는 흔들리는 탑을 보여드릴 텐데요. 탑이 흔들린다고요? 네, 저기 탑 안에 자랑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네. 네. 가만히 보면 오른쪽 탑이 흔들립니다. 진짜 흔들려요. 진짜네요? 진짜로요. 와.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왼쪽 탑은요. 네. 누가 흔드는 것도 아닌데 저절로 혼자서 흔들립니다. 와,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탑은 400년 전에 지어졌는데 수백 년 동안 흔들어대도 끄떡없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저 안 무너질까요, 저게? 네, 미네르 존반이라고 불리는 이 탑은 14세기에 살았던 아모 압둘라라는 성직자의 무덤 위에 세워졌는데 신도들은 그래서 영험하다고 믿는답니다. 이것도 진짜 신기하네요. 이곳은 이스파한시의 상징인 이맘 광장입니다. 이맘 광장 동쪽에 있는 샤이흐 루트폴라 사원은 푸른색이 아닌 노랑빛 지붕이 특징인데요. 왕과 귀족들이 전용으로 쓰는 사원이라서 첨탑도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그리고 남쪽의 이맘 사원은 페르시아 건축의 백미로 꼽힙니다. 와. 이야, 정말 화려하네요. 와. 특히 화려한 지붕 아래에 보면은 검은 대리석이 있는데요. 네. 뭐 하시는 거죠? 이 지점에서는 종이장 펴는 아주 작은 소리까지도 공명이 돼서 사원 전체로 울려 퍼집니다. 와. 바로 이 지점만 가장 웅장한 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와. 페르시아 문명의 한 가운데에서 코란의 기도문을 듣는 것도 감동이었습니다. 네. 서쪽에 있는 알리카프 궁전은 왕실의 연회를 위한 궁전으로 특히 2층에 있는 음악실 조각이 아름답습니다. 도자기 같기도 하고 악기 같기도 한 문양으로 벽에 구멍을 냈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다 환상인데요, 완전. 네. 그렇죠. 당시의 왕은 이렇게 테라스에 앉아서 폴로 경기를 관전했다고 합니다.
광장 북쪽은 재래시장인 바자르로 통합니다. 와, 시장까지 있어요? 네, 바자르란 이슬람식의 전통시장을 말하죠. 페르시아의 화려한 의상들과 강한 향기로 유혹하는 황신호가 가득했는데 유리병 안에 든 것은 카레가루입니다. 카레에도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그 밖에도 페르시아 하면 실크로드 시절부터 동서양으로 전파됐던 도자기를 빼놓을 수 없죠. 아, 네. 상인들은 먼저 말을 걸고 카메라를 보면서 웃기도 잘했는데 인상이 다들 밝았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카펫의 종류가 다양한 것도 기억에 남는데 일반 유목민과 장인이 짠 것이 다르답니다. 유목민이 짠 카펫은 비교적 문양이 단순하고요. 네. 실크로 짠 이 초록색 카펫은 색깔이 아주 독특하죠? 예. 피스타치오 천연 염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와. 기존에 우리가 보던 것들하고 빛깔부터가 아주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보통 한 장을 완성하는데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카펫 뒤에는 장인의 사인도 보이고 네. 대신에 이런 카펫은 값이 엄청 비쌉니다. 그렇겠죠. 그림이 떡이네요. 네. 네. 대신에 33개의 아치가 아주 멋있는 시옷의 다리를 감상해보세요. 아까 보셨던 하주 다리보다도 크고 역사도 더 오래됐지만 무엇보다 다리 밑에 찻집이 명물입니다. 아, 강바람을 타고 홍차 향기가 흐르죠. 와, 저기 참 운치 있겠어요. 남자들은 이곳에서 아랍식의 물담배를 피기도 하는데 관광객인 저의 일행을 빼고서 여자들이 보이지 않아서 용기를 내서 찻집에 들어가 봤습니다. 주방에서는 찬물이 끓고 있었고요. 손님들이 주문한 물담배도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죠? 저 안에 물이 있네요. 네, 같이 갔던 일행 중에 한 분은 물담배 피우기까지 도전을 해봤는데요. 재미있는 물담배와 시원한 물소리, 그리고 아랍의 차 향기, 그 속에 젖어서 페르시아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나 완전 아라비안 나이트 아니야. 네, 정말 환상적이었죠.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인 이스파한에는 40개의 기둥이란 뜻을 가진 체헬 소툰 궁전이 볼거리입니다. 원래 기둥은 20개지만 밤이면 저 연못에 비춰져서 2배로 보인다고 하죠. 이름도 아주 시적인데요. 궁전 안도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17세기의 페르시아가 얼마나 융성했는지 당시 왕이 연회를 베푸는 장면을 보면서 느낄 수 있죠. 네, 페르시아의 왕자군요. 네, 원래 벽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퇴색됐고요. 선명한 쪽이 최근에 복원을 한 겁니다. 복원 전후를 저렇게 점선으로 보여주는 것도 아주 이채롭네요. 그렇죠? 내부의 천장도 좀 퇴색하긴 했지만 각양각색의 문양이 화려하고요. 왕궁의 생활을 보여주는 벽화들도 빛은 좀 바랬지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체헬 소툰 궁전은 느낌이 또 다르네요. 네. 그렇죠? 이맘 광장에 있는 알리가프 궁전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체헤소툰 궁전도 그렇고 왕이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연회를 베풀던 영빈관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궁전이 뭐 이렇게 많아요? 그러게요. 그만큼 17세기에 페르시아가 번성했음을 알 수 있죠. 네. 이란은 국토의 상당수가 사막지대라서 달리다 보면 속도 감각도 둔해지는데요. 고속도로에서는 어떻게 속도를 지킬까 네. 궁금해서 살펴봤더니 차 안에 속도 기록계가 있습니다. 이걸 장치하고 도로를 달리면 속도가 그대로 기록돼서 보고되기 때문에 도로 위에 속도 측정기가 없고 또 네. 교통경찰이 없어도 과속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란 남부의 슈라즈시 근처에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 유적지가 있습니다. 원래 페르시아 제국의 시초는 이란 고원에 처음 왕조를 세운 기원전 5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궁전의 벽은 폭이 3m를 넘었고 문을 여닫던 경첩자리도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아, 왕궁의 부조를 장식하고 있는 각 나라의 사절단 모습만 봐도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위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 역사책에서 많이 보던 그림이에요. 그렇죠. 네. 하지만 고대 이집트에서 인도까지 세력을 떨쳤던 페르시아 제국은 기원전 330년 그리스 알렉산더에 의해서 도시가 폐허로 변했는데요. 지금도 페르세폴리스 유적지 한쪽에서는 발굴을 계속하면서 복원 작업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단해요. 하나하나 손으로 짜맞추려면 진짜 오래 걸리겠어요. 좀 안타깝죠. 네. 당시 왕의 보물 창고로 쓰이던 100개의 기둥은
불에 타버리고 터만 남았는데요. 이 규모만 봐도 페르세폴리스의 유적의 방대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 쓸쓸한 느낌도 있네요, 지금. 페르세폴리스 유적지에서 멀지 않은 쉬라즈시에는 이슬람교 신도들이 성지로 여기는 알리 에븐 함제의 묘가 있습니다. 온통 거울로 장식돼서 화려하기 이를 데 없죠. 와, 저게 다 거울이에요. 눈이 부시네요. 알리 에븐 함제는 이슬람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초록빛이 아주 울창한 숲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네. 네, 찬란하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특히 이곳은 성지라서 이방인들은 이렇게 온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싸도록 한 것도 특이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와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제국을 만들겠다던 페르시아의 사람들의 야심은 지금도 멈추지 않는 듯이 보였습니다. 네, 지금 본 이 페르세폴리스, 페르시아의 기원전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란의 이스파한, 세상의 절반이라고 불리는 멋진 도시. 정말 오늘 이렇게 눈이 좀 현란스럽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화려한 네. 장면을 많이 봤는데 김영철 씨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뭐 일단 화려한 궁전도 보고 너무너무 화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우선 그 흔들리는 탑이요. 신기하던데요. 우리는 그거? 그 설악산의 흔들바위 정도는 제가 이렇게 어쨌든 본 것 같은데 그 흔들리는 탑, 그 너무 신기했어요. 안 무너져요, 그거? 글쎄, 저도 네. 처음에 흔들리는 탑을 간다 해서 설마 했거든요. 그쵸. 근데 정말 흔들리더라고요. 거기다가 한쪽을 흔들면 나머지 한쪽도 마저 흔들리는 거예요. 네. 뭐 한 1, 2분 그 정도밖에 시간은 이제 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흔들리는 동안 사람들은 자기 소원을 열심히 빌고 있었어요. 네. 예, 그 이유는 그 안에 이제 묻혀 있는 성인이 우리를 보살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들어주고 있다. 이런 뜻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종을 다치고 내려오면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거든요. 예, 네. 그런 다음에는 그 묘에 가서 입맞춤도 하고 존경의 뜻을 나타내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항상 궁금한 게 그거예요. 네. 그 이란 하면은 저는 좀 음식이 과연 가서 제가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인데 이란 음식은 어떤지. 음식은 보통 이슬람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제 뭐 양고기 등 케밥 네. 등이 많죠. 네. 근데 특히 저는 그 장미잼을 먹었던 그 기억이 아주 오래 남습니다. 장미잼이면 장미꽃으로 잼을 만든 건가요? 네, 페르시아의 장미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예, 맞아요. 예. 예, 엄청나게 향기로워요. 예, 아마 장미가 많아서 잼을 만들었나 보죠. 네. 제가 여행 내내 그 넌이라는 빵에다가 제가 장미잼을 발라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특별한 여행을 하셨네요. 예. 김영철 씨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요 페르시아 하면은 사실 그 페르시아 카펫은 제가 가서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 보면서 뭐 페르시아 도자기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페르시아 장미잼 그리고 흔들리는 탑 궁전 오늘 정말 와 몰랐던 걸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맞아요. 우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역시 여행하면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을 항상 보고 배운다는 거는 참 즐거운 일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저희